여러분들 그 전일 제가 오후 이 시간쯤에 비트코인 소나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상승의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이 조정이 올 때에는 무언가 하나의 그 상승이 마무리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조정이 오고요. 큰 조정이 올 때는 전체적인 상승이 마무리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큰 조정이 온다, 이런 큰 조정, 또는 이런 조정이 온다, 그러면 전체적인 상승이 마무리됐을 경우가 그런 큰 조정이 온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조정, 예를 들면 과거에 이런 조정이 왔다. 근데 얘는 이런 조정은 바닥서부터 보면 조정의 폭은 작진 않아요. 그죠? 여기를 보면 작진 않은데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위로 올라갔고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저는 글로벌스타는 아직까지는 쭉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와 여기 사이에 하나의 조정, 크게 보면 파동이 여러분 하나의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동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의 조정의 폭이 대략 요때는 38% 정도, 38% 정도 줬어요. 38%. 그 다음에 현재 25,000달러 이후에 그 나왔던 급등에 대한 조정을 폭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글로벌스타가 어제 여기 45,500달러 부분에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보시면 요거의 첫 번째 자리, 그 자리가 현재 41,500 정도 되죠. 41,500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이런 의견을 드렸고, 네모칸 하나 칠게요. 여기다가 금액으로는 41,600인데 뭐 대충 4만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색깔이 빨가니까 저기 다른 색으로 좀 바꾸고, 오늘 컴퓨터가 이렇게 소음이 심하지? 혹시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해주세요. 제가 아까 미리 켜놨는데도 이러네. 자, 그 다음에 요런 형태의 큰 채널을 형성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당시에 25,000, 27,000 여기서의 매수를 38,000에 글로벌스타가 정확하게 매도 의견을 드렸던 그 채널이 바로 딱 여기였습니다. 여기. 그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살짝 거쳤고요. 거쳤고,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이 채널이 돌파가 된다. 채널이 돌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일단 45,000 근처까지 왔었죠. 그리고 어제 갑작스러운 조정. 근데 여전히 채널의 상단을 돌파를 하고요. 즉 돌파, 조정, 상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현재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더 큰 그림상으로 제가 여러 차례 글로벌스타가 설명을 드렸던 이 거대한 채널의 가운데 센터가 여기 센터까지는 최소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지금도 드리는 바이고요. 그럼 글로벌스타님, 비트코인은 계속 오르기만 하나요? 당연히 지금은 2년 내내 뺐잖아요. 2년 내내 빼고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중인 거예요.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 약간의 그 조정은 불가피하죠. 그러면 대체 올라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가장 큰 모멘텀 있잖아요. 미국의 ETF 승인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승인 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였어요. 승인이 될 거냐 말 거냐. 근데 거의 ETF 승인에 대해서 ETF를 신청한 2018년도 이후에 사실상 거의 다 승인이 안 되는 쪽으로 그 SEC가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SEC의 ETF 리젝 기각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그때가 언제 9월인가 10월인가에 미국 법원이 이 문제 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SEC가 당연히 전향적인 자세로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ETF는 승인 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서 언제의 문제로 바뀐 거예요. 언제의 문제로? 언제냐? 그럼 1월이냐, 2월이냐, 3월이냐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딘가요? 구글의 광고를
그동안 비트코인 ETF에 대한 구글의 광고가 금지 정책이 있었는데 바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아시다시피 여러 ETF를 신청한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기관들의 심볼, 예를 들면 만약에 니네가 ETF를 신청을 하면 뭐 BTC로 할 거냐, 아니면 EBTC로 할 거냐, 또는 뭐 GBTC로 할 거냐, 그런 심볼들은 이미 두 개인가가 등록이 됐어요. 미국의 뭐죠? ETF 등록하는 기관에. 그러니까 이미 이름은 올라간 거야. 예를 들면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장명소에서 미리 옛날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들께서 조만간에 손자가 태어난다. 그러면 미리 잘 아는 유명한 장명소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 우리 손자 이름 홍길동 지어주세요. 그러면 미리 이름도 짓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이미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ETF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어떤 그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대감 뿐이냐, ETF라는 게. 그냥 기대감만 있는 거냐?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ETF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미국에서 ETF가 승인이 되면,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거의 표준에, 네. 전 세계 표준의 어떤 상품이 되면서 유럽으로도 넘어가고 아시아로도 오고 그다음에 인도로도 가고 여러 가지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TF의 승인 이후에 자금 수급 문제가 승인 이후 자금 수급 문제가 이제 자금 수급이 확대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금 수급 확대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될 것인가, 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 기관들이 ETF가 이제 승인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자금 수급이 될 것이냐 예측이 나와요. 근데 붐업이 되면 엄청난 자금이 될 수도 있고요. 의외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 상품들이 나와서 뭐 천연가스 펀드다, 또는 뭐 국제 원유 펀드다, 또는 뭐 이제 막 많이 한때 엄청난 상승을 했던 막 팔라디움 펀드다. 어떤 금융회사에서 그런 펀드 상품을 내놓으면 시세가 막 좋고 뭐 광풍이 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금액의 규모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하여튼 이 내용이 그만하고요. ETF 승인이 여전히 호주다. 그럼 이게 현재 제가 기술적으로 그래서 글로벌스타가 현재 우리는 현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물하시는 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제가 이렇게 드렸죠. 선물하시는 분을 좀 짧게 보면 추세가 이제 여전히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짧게 보면 뭐 여기 기술적 50%짜리가 42,200이니까 거기서 끊어먹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조금 더 가져가려면 43,000까지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세 라인이 여러분 요거 하나 있죠. 요거조차도 채널 라인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러니까 이 채널이 안 깨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블록부인님 뭐 질문이 대충 질문이 뭔지 내용을 알겠는데 일단 깨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선물하시는 분들은 손절 관점을 저는 이 정도 왔으면 선물하시는 분들은 요거 다시 깨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손절 요거 잡아야지. 아마 질문 주신 거 보니까 선물하시는 분 같은데 선물하시는 분은 여기서 일단 요게 다시 깨지면 혹시 한 번 더 아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치고 다시 방향을 잡을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현물은요 그냥 버팁니다. 왜냐하면 현물은 대부분 다 뭐 현재가보다 훨씬 아래서 잡으신 분들이고 하니까 설령 약간의 조정이 오더라도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돌리기 때문에 선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현물은 이 채널이 확실하게 붕괴되는 모습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코인 선물을 제외한 현물들은 버텨보시길 바라고요. 보유하시길 바라고. 설령 여기가 살짝 깨지더라도 바로 위에 여기가 여기 보시면 이 자리 요 라인 여기가 대충 얼마야? 39,200? 요 라인이 이렇게 디딤돌이 있는 라인이에요. 여기 크게 보면 이게 지금 1시간짜리로는 안 보이고 적어도 한 4시간짜리로 보시면 보여요. 그러니까 설령 여기가 조금 여기서 한 번 더 놀다 간다.
한 번 더 놀다 간다 하더라도 디딤돌이 있는 라인이라 여기서 다시 이렇게 터닝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기 때문에 현물하시는 분들은 홀딩 관점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가를 우리가 산정할 때 여전히 요 상단 있죠, 상단. 이 상단 48,505만 요 정도 사이를 우리는 목표로 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또 추세가요, 여러분. 이때를 어떻게 언제 뭐 가장 최근의 사례로 비유하면 여기로 비유하기 너무 추정폭이 이때 너무 깊었고, 그냥 저는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런 형태로 커렉션이 나오고 한 번 더 올라갔던 형태처럼 이 전체를 하나의 이런 상승으로 보고 23.6% 수준의 조정 수준. 그 다음에 올라가면 127%입니다. 127%를 가르치는 가격이 얼마? 5만 85달러. 138 가면 5만 2천 달러. 근데 채널의 중간이 있고 또 이 전체 내림폭의 61.8%라는 또 중요한 조정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검은색 선이 거기가 48,500이에요. 48,500. 저는 선물하시는 분들 입장이든 현물하시는 분들 입장이든 48,500 위로는 일단 그 나중에 올라올 때 그 위부터는 정리한다는 관점을 그게 이제 봐봐요, 사장님. 그거 당연히 우리 member님들은 나중에 그 무력하면 제가 종목별로 하나하나 체크해 드릴 거예요. 종목별로. 근데 예를 들면 봐봐요. 이게 지금 그 얘기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럼 이게 비트 얘기 마무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정확히 24시간 전에, 그래서 가장 어제 이제 셀러프가 나왔던 폭등을 계산해서, 계산해가지고, 여기 41,500에서 41,500불 사이에 매수 전략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어제. 일단 거기까지 적중이 된 거고요. 이게 여기서 저점이 더 안 깨지고 이렇게 돌려주면 안정권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밤쯤 돼야 될 거예요, 밤. 오늘 아침에 바닥 찍었고, 한번 튀어 올랐고, 즉, 올리고, 조정 주고, 올리고, 조정 주고, 이게 이렇게 짝꿍댕이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항상 상승이 모양이 만들어질 때는 여러분, 이렇게 바닥에서 짝꿍댕이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그만 짝꿍댕이, 얘는 좀 큰 짝꿍댕이, 상승이 만들어지려면, 그러니까 바닥을 더 이상 안 깨는 또 뭐 하다못해 뭐 이런 짝꿍댕이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상으로 하나를 더 하나를 더 가야 돼요. 예를 들면 물론 변동성이 클 때는 뭐 이런 짓도 해요. 이게 좀 잔잔할 때 보면 짝꿍댕이가 꼭 이렇게 저점이 더 이상 안 깨지면서 이렇게 짝꿍댕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짝꿍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은 짝꿍댕이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궁댕이가 한쪽이죠, 여기가. 이게 짝꿍댕이가 어떤 식이든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나오면 그때쯤 되면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시간적으로 이게 아까 저점을 찍은 게 새벽 4시란 말이에요, 새벽 4시. 새벽 4시에 4만 불 찍고 2,000불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시간이 이게 선물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매수 범위를 알려달라고 하면 선물 기준으로는 여기죠. 요 사이. 저점이 안 깨지는 수준에서의 매수 범위를 알려드려야겠죠. 선물은 여기 41,200달러부터 그 사이 눌림 뭐 여기가 깨지면 선물들은 안 됩니다. 현물들은 좀 견뎌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짝꿍댕이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면 뭔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밤 좀 기다려 보시기를 의견을 드리고 일단은 4만 달러 지지가 현재 성공됐다. 이 부분 강조를 드립니다.